그 유학생의 아버지가 이 유학생을 마중하러 나가셨는데 딸을 보자마자 허그도 하지 않고 먼저 손 세정제를 딸의 몸에 전체 뿌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우픈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Open your world, 지유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외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유TV의 지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국뽕하기 싫지만 계속 얘기하니까 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BBC의 로라 비커 기자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한 점에 대해서 수많은 리포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접촉 추적, 그러니까 우리의 트레이싱 시스템 자체를 조명한 리포팅을 내보내서 제가 오늘은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유TV 채널에서도 여러 번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접촉 추적에만 관련된 리포팅을 해봤길래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추적 시스템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만에 그 사람이 있었던 동선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시나 지금도 물론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아주 선제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한에서 온 첫 번째 코로나 환자를 직접 보여줍니다. 이 BBC 리포팅에서요. 저도 이걸 보고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 왕유라는 여성이 중국 우한에서 한국에 왔고 그분이 우리나라 1번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 왕유라는 사람의 이 증상을 전부 관찰하고 스캔을 해본 결과 이 사람이 코로나 증상이 있기 전부터 며칠 동안 아팠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알았던 바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이 무증상 감염자였고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무증상 감염이 일어날 수 있겠다. 무증상 감염자가 본인이 아픈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의료진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코로나19를 첫 번째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 왕유라는 여성을 달갑지 않은 손님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무증상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재빠르게 접촉 추적 시스템을 마련한 거 그리고 대규모 진단 시스템을 준비해 왔던 건 우리나라가 정말 잘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 집단 발발이 일어났을 때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 이미 이 접촉 추적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들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사적인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개인적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개인 정보를 녹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접촉 추적 등 모든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병 예방법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선제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추적 시스템에 관련해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감염자한테 전화를 하고 개인 정보를 물어보고 개인 동선을 추적함과 동시에 CCTV를 확보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 CCTV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감염 확진자 핸드폰과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다라고 로라 비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 그리고 개인의 접촉 정보는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대규모의 재난 문자 형태로 발송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라 비커 기자가 이 대구에서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대구에서 직접 본인이 받은 재난 문자를 영상 촬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또한 이 리포팅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팅은 2월부터 현재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접촉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밀착 취재한 리포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처음에는 며칠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수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도 1시간 이내로 그 확진자의 접촉 동선이 파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접촉 추적 기술, 그러니까 이 최첨단 과학을 활용한 이 코로나19 대응은 국경, 그러니까 border에서도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경은 당연히 인천공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인천공항에 나가서 이 취재를 합니다, 로라가.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건너온 한국 유학생 한 명을 인터뷰하는데 이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학생의 아버지가 이 유학생을 마중하러 나가셨는데 딸을 보자마자 허그도 하지 않고 먼저 손 세정제를 딸의 몸에 전체 뿌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우픈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이해하면서도 슬픈 장면이었죠. 로라 비커 또한 이 장면을 지금같이 특별한 시기에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오시게 되면 자가격리 앱을 다운받아야 되고요. 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폰을 꺼두거나 아니면 격리하는
자택 주소를 바꾸면 안 된다는 안내 지침을 듣게 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강제 추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락다운, 그러니까 국경 자체를 봉쇄하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봉쇄를 하는 정책을 펴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트레이싱, 그러니까 접촉 추적 시스템이 작동을 했기 때문이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부분,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s been seen as a price worth pay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을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좀 침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라는 태도를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의 백신 개발 소식이나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또 그 와중에서도 적응을 하면서 본인만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말 특별하고도 어려운 이 시기를 정말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